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3번 문제 포스터 제작을 해볼 텐데요. 총 배점은 25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의 그림 효과는요. 배경에 바탕색을 집어넣을 거고요. 총 5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림처럼 합성을 할 텐데요. 혼합 모드를 적용해서 합성을 해주고요. 필터는 2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합성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레이어 스타일 지시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효과는 총 4개가 적용이 되는데 그중 2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워 텍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3개의 쉐이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하단부,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 하트 프레임 하나는 복제되어 변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자의 효과, 그림 효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요, 여기 윈드라고 하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이 다른 이미지의 부분 안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물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출력 형태에서 파악을 하신 후에 작업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작업할 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그림과 같이 대화상자를 띄웁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위스는 600픽셀, 하이트는 400픽셀이 되겠고요.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유지하시고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한 다음에 OK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눈금자와 안내선, 격자를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안내선은 화면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때 이제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배경색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3번은요. 그래서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세팅할 수 있는 이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겠죠. 제시된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FCC99지만 FC9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포그라운드 색상이 바뀌었는데요. 이 색상을 여기 배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딜리트. 자, Alt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 이렇게 칠해줍니다. 반대의 경우 컨트롤 딜리트 하시면 백그라운드 컬러 100%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답안을 전송할 경로는 내 PC 문서 GTQ이지만 일단은 임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본을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다 완료가 됐을 땐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GTQ 폴더 안에 저장 후 전송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저장 경로에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했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것만 전송 경로에 다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파일에서 오픈을 합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요, 경로에 있어요. 어디에? 문서 이미지스에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1급-7번에서 11번까지 사용할 거예요. 자, Shift 눌러서 클릭. 5개 이미지를 동시에 열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급-7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A를 누르고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를 조정하시고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성 모드를 적용할 거예요. 블렌딩 모드는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셔야 되겠죠. 보통은 노멀 오파시티 100%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합성 모드는 오버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는 80%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1급-8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자, Shift 눌러서 크기를 조정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플립 허리젠탈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시되, 여러분이 이 격자 있죠, 그리드는 시험장에 가실 때 항상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출력된 시험지에 이렇게 100픽셀당 하나씩 수평 수직선을 그어서 위치 지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기 위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셔야겠죠. 필터 메뉴 누르십니다. 그리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자, 제시된 브러쉬, 필터는 드라이 브러쉬입니다. 아티스틱 확장해 놓고요. 드라이 브러쉬 클릭해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산이 좀 느려지다가 다운될 수 있어요.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하실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 확장해 놓고요. 현재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는 아이콘 애드 레이어 마스크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링크가 된 상태로 하얀색 사각형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스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화면상에서는 지워지고 흰색은 남아 있어요. 중간 단계, 회색 단계는 점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쓰느냐? 이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 사용하실 때 보시면요,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값으로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 옵션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리고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는 10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 타이틀 바에 레이어 2번이 선택되어 있고요. 콤마하고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지울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자,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에서 검정은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중간 단계는 반투명하게, 그 다음에 흰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길이감 있죠? 길이감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는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준비해 보죠. 1급-10번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늘 이미지 말고요, 이 표지판 부분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상단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측정하는 게 GTK 시험의 일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하는 건 다 아시겠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엔터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놓여 있는 이 자전거 이미지를 제외한 이 파란색 계열 이미지만 선택이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제 해당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색상에 대해서 선택이 좀 강한 애가 바로 이 매직 원드 툴입니다. 자, 이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톨러런스 값을 조정을 하셔야겠죠. 자,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조정을 하실 때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엔티 엘리어스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컨티기어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예제에서도 저희가 해봤어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벽을 넘어가지는 못하죠. 물론 이렇게 Add to Selection일 때 일일이 선택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컨티기어스의 체크를 풀게 되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색깔이 이렇게 경계가 다른 부분을 넘어서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왜 선택했죠? 자, 이 이미지, 필터가 적용된 이 이미지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죠.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택 상태인 이 부분을 또 다른 레이어로 제자리에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벽 카피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제자리에서 복제돼서 그대로 붙여넣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래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래서 현재 레이어 4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미지랑 겹치는 부분만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를 적용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는요. 이미지의 일부, 이렇게 선택해서 배치한 이미지의 일부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는 걸로 최근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 잘 익혀서 다르게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 실수 없이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제자리에서 이렇게 복제해서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급-9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고요. 자, 레이어 4가 선택됐을 때 컨트롤 V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레이어 4 위로 붙이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을 해 볼게요. 자, Alt를 누르고 레이어 4와 5 경계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4와 5의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4 이미지에 픽셀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5번 이미지가 잘려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잘려져서 투명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레이어 4에는 밑줄이 쫙 그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뒤집어 줘야 되겠죠. 네, 뒤집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크기, 위치 조정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필터를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 조절 다 해 놓으신 상태에서 필터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된 필터에도 적용 후에 크기가 조정이 되면 조금 출력 형태랑 다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춰 주셨고요. 자, 저장해 주십시오. 필터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윈드라는 필터를 찾아갈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TK 포토샵의 필터는 거의 다 이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따라서 간혹 다른 필터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최근 경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윈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 봅니다. 스타일라이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맨 마지막에 윈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미리 보기 프리뷰는 없고요.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의 메소드 상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윈드를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을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날리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롬드 라이트를 해서 오른쪽에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람이 씩 지나간 효과처럼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4를 클릭을 하고요. 레이어 4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너 섀도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4 선택하고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설정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어 3을 선택합니다. 자, 레이어 3을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배치한 다음에 바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다음에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이 레이어별 카피를 하게 되면 레이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도 같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곳에는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각각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여기 이제 그림자 드랍 섀도우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OK를 눌렀잖아요. 자, 다시 아우터 그로우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 중에 아우터 그로우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전에 적용했던 곳으로 이제 세팅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자, 드랍 섀도우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란을 하단으로 옮길 땐 탭키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펙트가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이미지의 색상 보정 효과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1급-11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선택할 이미지보다 배경이 더 단조로워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 뒤집으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 컨티규어스, 이때도 이제 사이사이 공간에 흰색이 있습니다. 빠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컨티규어스를 해제를 한 상태에서 흰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사이사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뭐 양말이라든가 신발, 운동화 부분에 이렇게 흰색 부분도 어때요?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선택이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이때 조정해 줄 게 이제 톨러런스예요. 톨러런스. 네. 자, 톨러런스를 작게 조정을 할 거예요. 5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어때요? 배경 부분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elect Inverse.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격자 보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이펙트 적용할 텐데요.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은요, 자, 원본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있고 점점 어때요? 투명으로 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이어에 이펙트 적용합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스트로크에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 5픽셀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된 컬러 적용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에 위에 보시면요, 이게 오페스티 스탑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 하단에 스탑스에 오페스티 100%가 되어 있죠. 자, 이곳에 0%를 해주시면 이게 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쪽에 이제 뒤집혀져 있는 것들은 투명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0%가 됐을 때 흰색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왼쪽은 보시면 오페스티 100%죠. 색깔이 다 표현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컬러 스탑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했으면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적용되는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하단부의 스타일과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리니어가 되겠고요. 앵글은 30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30도로 적용을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특정한 컬러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색상을 바꿔줄 부분을 만들어 보죠. 자,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깔이 바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때 선택적 해제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빼줄 때는 마이너스 설정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가지고 영역이 아닌 부분에 선택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네 번째 아이콘 눌러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패널이 뜨는데요. 이때 색상화 컬러라이즈를 먼저 체크해 주실 거고요. 자,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휴 값을 조정을 해서 색상을 조정을 해 주시는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네, 이때는 세츄레이션을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당겨서 좀 채도를 높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츄레이션을 87로 적용을 해서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했어요. 네. 자, 되셨고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모양을 그릴게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모양을 그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모양이 그려질 때는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보시면 자, 레이어 2를 선택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와 이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 사이에 배치가 돼야 되는 모양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레인지 쓰지 않으려고 네,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레이어 2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디를 찾느냐? 이 썸네일 사이즈는 옵션에서 조정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 예제에서 사용한 거는 2019 쉐입스를 확장을 해서 자, 여기에서 로드 앤 스트림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선택해서 그렸습니다. 쉐이프 V.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줬어요.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원래 등록된 배율대로 네, 그려지는 건 다 경험상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했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를 확장해서 이 쉐이프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서 색상 입력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집어서 배치를 해야 돼요. 네, 다시 컨트롤 T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출력 형태에 맞게 뒤집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시티는 80% 불투명도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할 겁니다.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쉐입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하트 프레임을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하트 프레임을 찾아야겠죠. 네. 자, 하트 프레임은요, All Legacy Default Shapes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쉐입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을 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 하트 프레임 있죠? 클릭합니다. 자, 이 쉐이프는요, 연습하실 때 눈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확장을 해서 눈으로 자주 익혀 두십시오. 네. 자, 그리고 상단부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편집해 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30도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옵션 바에 회전값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의 오페시티는요 7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브로우입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겹쳐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장한 후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하트 프레임을 카피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축소를 해주십시오. 쉬프트 눌러서 축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쉐이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쉐이프는요. 심볼을 확장해서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있죠. 네, 형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FX 누르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먼저 적용을 할게요. 네. 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왼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색상 그리고 오른쪽 클러스톱도 더블 클릭해서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의 왼쪽 컬러, 오른쪽 컬러에 이 적용된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서 앵글 값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마이너스 90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드랍 섀도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자, 폰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한글 폰트입니다. 궁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42포인트. 자, 그리고 한글은요 조금 더 굵게 출력이 되도록 스트롱으로 NTLS 방식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은 어느 색이든 무관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라는 글자는요 60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바꿔줍니다. 자, 입력하실 때 자, 이렇게 글자 밖으로 마우스 옮기시면 이렇게 이동 도구 모양이 됩니다. 이때 글자 위치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워프 텍스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변형의 스타일이 플래그입니다. 자, 플래그로 적용을 하되 자, 허리젠탈 그리고 밴드 구부린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정을 하실 거예요. 기본이 50인데 여기서 3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획은 2픽셀로 단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단일 색상. 필 타입을 컬러로 설정을 하시고요. 하단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띄워줍니다.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이때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고 글자 자체를 클릭하셔야 이렇게 오른쪽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자, 컬러 수정하기 위해서 자, 바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갔어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먼저 색상 입력을 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하셔야겠죠? 네, OK 눌러주고요. 색상 추가하실 땐 이 컬러 스탑 부분 하단부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입력해 주시고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 3개만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OK를 눌러주고요. 자, 이제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색상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서 이 왼쪽 컬러부터 오른쪽 컬러가 어떻게 출력이 되나 보시고요. 여기서 앵글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앵글은 0도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자, 그림자의 거리나 사이즈는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부는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또 다른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글자 입력을 해줍니다. 자, 폰트는요, 도둠입니다. 크기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요, 검정이에요. 자, 색상 흰색이나 검정색은요, 이렇게 마우스를 바로 모퉁이에다가 클릭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워업 텍스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업 텍스트 스타일 아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일반적인 아크는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하실 때는요, 마이너스 수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커지는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디스토션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적용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 글자가 더 키워지죠. 왜곡이 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 글자가 더 왜곡이 돼서 커져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여기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디스토션 40%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OK 눌러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이 됩니다. 스트로크 2픽셀. 2픽셀이고요. 색상은요, 네, 영문 입력 모드에서 해주셔야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문자도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호리젠탈 타이틀로 계속해서 왼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도둠입니다. 도둠체 16포인트 스트롱 상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요,
네, 흰색입니다. 자, FFF 입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 상단 모퉁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보시면 자전거 안전 강의죠. 자전거 안전 강의. 네. 자, 자전거 안전 강의는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게 이렇게 문자 효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CC0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서 스트록 2픽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 주십시오. 네. OK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문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 도큐멘트에 호리젠탈 타입 툴을 클릭해서 도듬 15포인트 스트롱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기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입력된 글자에 적용을 해 줍니다. 네. 스트록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색상 편집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컬러 스톱은 흰색입니다. 자, 따라서 왼쪽 상단 사각형의 큰 사각형의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전에 여러분 색깔 편집할 때 컬러 스톱이 3개였잖아요. 2개만 적용을 할 텐데요. 이 불필요한 컬러 스톱은요.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 주셔도 되겠지만 빠르게 하시려면 이렇게 끌고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깔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네. 자, OK를 누르고 리니어 0도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겹쳐진 부분에서 가려줄 수가 있잖아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 주십시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여러분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대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대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왼쪽 대가로는 맨 뒤로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체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줄여서 이렇게 전체 보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자, 그리드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최종적인 원본 저장을 해주신 후에 이제 저장 규칙에 의해서 저장 경로에 저장해 주시면 되죠. 먼저 JPG 저장합니다. 자,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고요.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자, 여기에 저장을 해 주시는데요. 이미지 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셔야 돼요. 자, JPG 먼저 합니다. 자, JPG 파일 형식에서 JPG가 안 보이는 포맷에서는요. 세이브 카피 또는 사본 저장 버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퀄리티는 8 설정하시면 하이 퀄리티 나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답안을 전송할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저장 규칙에 의한 확장자는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이것들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당 2개의 파일 지금처럼 JPG 하나 저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링크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위에 미스만 60을 입력하면 하이트도 40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네, 이렇게 60에 40 픽셀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에즈예요. 세이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이브 하게 되면 지금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이 폴더에 저장이 돼서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해서 전송을 다 끝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 이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장해서 덮어 씌우기가 되면 수정이 안 되겠죠. 왜?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쵸? 자, 문서 클릭하고 GTQ 폴더에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두 개가 저장이 됐으면요,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문제 끝날 때마다 전송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됐을 때 또 한 번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 전송은 몇 번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감독관 PC에 남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3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